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메디블록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윤솔 대표님과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셨겠지만은 이윤솔 대표님 사실 이 수재들만 모인다니 서울과학고 출신이시고 이 서울과학고에서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의대로 진학을 하셔서 의사의 길을 선택하셨다가 다시 이 IT 기반의 이 회사를 창업하는 이런 창업의 길로 뛰어든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네. 그 의대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네. 이게 좀 그럼 예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예. 네. 요즘에 이제 코딩 열풍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네.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때 우연히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네. 컴퓨터 반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공립인데 네. 이상하게 컴퓨터 반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손을 들고 컴퓨터 좀 배우고 싶다 방과후 활동으로 선생님들이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다 보니까 너 학원 좀 가봐라. 그래서 컴퓨터 학원 갔더니 경시대 나가봐라. 그러면서 계속 쭉쭉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경시대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에도 입학을 하게 됐고 네. 왜냐면 그때 경시대 나갔던 다른 사람들, 선배들이 경시대 성적이 있었으니까. 서울과학고를 가길래 저도 네. 이제 네. 갔었고 네. 가서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다른 지금 공동 창업한 네. 공동 대표인 고우면 대표나 이런 다른 친구들도 네. 여기서 만났고 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좀 많이 했었고 네. 아니면 원래 수학이나 물리, 화학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과학자가 네. 되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네. 때는. 네. 근데 그때 이제 IMF 터진 지 얼마 안 됐고 잘 네. 아시겠지만 그때 네.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나 그 세대들이 계속 의대 가자 이런 권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겠죠. 예, 네.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 네. 부모님이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네. 친척들 이렇게 이기기 쉽지 않아가지고 그랬군요. 의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의대 진학은 했는데 네. 사실 프로그래밍이 너무 재밌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왔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옛날에 알던 어떤 조교나 이런 분들께서 그때 넥슨 이런 데서 알바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간단하게 좀 프로그래밍 알바 같은 거 거기서 좀 하고. 넥슨에서 하셨어요? 예, 넥슨에서도 하고 다른 회사에서 조금씩 했습니다. 네, 네.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길게 하거나 그러기는 못했고요. 의대 계속 다니면서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병원 교수님이랑 해서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내가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고 잘 못하는 영역이지만 이거를 나는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의대 갔을 때는 저는 그 의대 안에서 특별한 차별점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난 차별성이 별로 없는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이용하면 나의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의사 중에서는 그 정도 프로그래밍 사람이 없는 그쵸. 거죠. 요즘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당시는 네. 없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의료 AI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료 AI.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산병원의 서준봉 교수님이라고 제 은사님이신데 네. 그분을 본과 4학년 때 만나 뵙게 되고 의료 AI란 게 있다. 당시 2008년이고 딥러닝이 알려지기 전이었는데 이미 그분은 딥러닝이 알려지기 전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다른 AI 방법론을 이용해서 AI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영상을 네. 이용해서. 그래서 의료 영상에는 이미 AI가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영상학과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랑 원래 IT랑 이렇게 접목하는 길을 계속 찾아서 갔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계속. 근데 이제 또 레지던트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리고 레지던트 마치고 나니까 그 알파고 이제 뭔가 오목에서 알파고가 터지면서 딥러닝이 많이 알려지고 의료 쪽에도 딥러닝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 알파고의 충격이 또 우리 이웃에게도. 네. 근데 그게 들어오면서 AI 쪽 게임이 좀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전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조금 재미로 깨작깨작했던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완전한 산업화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 산업 쪽 의료 AI 산업 쪽 가는 것도 재밌겠지만 다른 것도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당시 AI 산업에 가면 그 의료 AI를 위한 데이터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올 건가? 환자한테 올 텐데 환자 동의를 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의료정보 플랫폼을 사실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의대 잘 가신 거네요. 네. 그래서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아주 자기에게 잘 맞는 길을 찾아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가 그때 이제 그냥 공대를 갔다거나 자연대로 갔으면 그렇죠. 또 그냥 그
특별히 거기서 두각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지금 의료 분야의 AI나 또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필요한 영역이니까 예, 그렇게 되겠군요.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원래 알고 있었죠. 비트코인도 알고 있었고, 네. 예, 그러니까, 원래라는 건 언제 그러니까 아마 비트코인이 처음 한 2009년, 2010년 이 정도 나왔을 텐데, 네. 한 2011년, 12년 정도 때는 알고 2008년에 나왔죠. 2008년. 네, 저도 논문이. 네, 제가 레디던트 때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네. 레디던트를 제가 2014년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시점에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오는 IT 기술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듣고 보고 있었으니까, 뭐 마치 그냥 지금도 막 뉴스레터 경제 관련도 보고 뭐 IT 관련도 보고 그러듯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내가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의료정보 플랫폼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이러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기술로 어떤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 인증,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진본 증명 이런 거를 뭘로 채울 것인가 이거를 찾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저 옆 동네에 있는 블록체인으로 예, 이런 걸로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결국 저희는 데이터 주권을 환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 사상 자체가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거랑 맞아떨어지는데 이런 거를 두고 계속 생각을 하고 보다 보니까 네.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꼭 써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도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도 많은 논란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 이은솔 대표님이 보기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무엇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술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 블록체인 기술이 네. 세상을 진짜 그냥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효율화를 시켜주는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화는 아니다. 그게 직접적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네. 뭔가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준다든지 네. 뭐 대용량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합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좀 느리고 용량도 더 많이 먹게 되는 이런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 대신 이해 당사자 간에 뭔가 풀리지 않던 문제 예를 들어 뭐 은행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은행들 간에 사실상 서열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같은 레벨에 있는 주체들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은행들끼리 사실 거래들이 매우 많이 일어날 텐데 네. 그 장부랑 그래서 은행들끼리 뭔가 돈을 주고받는 장부가 있어야 되면 어떤 특정 주체가 그 관리하는 걸 원하기보다는 뭐 중립적인 주체 그렇죠. 아니면 공동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를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으로 뭔가 예. 관리가 되는. 네. 그게 설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네.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국가 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네. 하거든요. 국가 간에서 어떤 뭐 외교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누군가 관리할 텐데 뭐 미국이 관리하는 걸 원하는 곳도 있을 거고 뭐 중국이 관리하는 걸 원하는 곳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관리하는 걸 원하는 곳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고 그리고 그 어떤 국가에서 뭔가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내용이 변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른 측면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료 분야도 네.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네. 의료 분야는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기관까지 데이터가 있고 심평원이나 다른 데 데이터가 일부 넘어가지만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요약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만 넘어가고 사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의료기관에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는 뭐 국가에서 데이터를 다 모으기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들이 그런 것까지 원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개인이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개인이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 사본을 받으면서도 그 개인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주체가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없이 이 시스템 전체를 돌려야 되는 이런 숙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 가장 잘 맞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의료계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어떤 큰 기업 하나가 혹은 뭐 국가가 예. 다 컨트롤하는 이런 거에서 탈피해서 분권화된 그런 또 합의된 어떤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플랫폼인 거죠. 네. 사실 블록체인이 의료계에 굉장히 전 다 들어맞는다 생각합니다. 의료계와 잘 공합이 맞는다. 예. 네. 예. 뭐 굉장히 이 아주 근본적인 그 부분부터 이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말씀하셨지만은 처음 이 비트코인이 논문이 나오기 2008년 벌써 이제 1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이 메디블록 물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 있지만은 딱히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게 실효적인 서비스다. 기존에 구현하지 못한 다른 기술로는 구현하지 못한 이런 서비스나 경제를 구현했다. 이런 실증적 케이스가 없다라는 또 그런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그 제일 일선에서 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메디블록이 그런 그 실증적 케이스를 제일 선두에서 만들어내는 기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 말고도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네. 저희는 저희가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 그 네. 케이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사용자들은 네. 자기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이용을 했는지 딴 걸 이용했는지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하진 않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는 이제 내 앱으로 접속해서 여러 의료기관 쉽게 연결해서 정보 받아오고 내가 그걸 원하는 서비스 이용을 하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저희도 저희 메디패스 앱 같은 경우에 이게 블록체인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게 상세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네.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 뒷단에서는 이미 이제 예전 가장 처음 연결됐던 삼성서울병원, 그 다음에 뭐 삼성화재, 여기가 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삼성병원에서 데이터 보낼 때부터 그거에 대한 진본증명 데이터를 남기고 삼성화재에서는 그걸 검증하고 이런 걸 블록체인 이용해서 해오고 있었고 네. 그거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실증이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아직 이제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고 우리 플랫 서비스가 많이 안 커지다 보니까 덜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우리 닥터 팔레트가 의료기관에 많이 퍼지고 메디패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이게 진정으로 블록체인으로 이런 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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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지향하는 방향 또 어떤 큰 그림 이런 부분들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속도 면에서는 어때요? 이게 원래 처음 창업했을 때 생각했던 그런 속도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졌나요? 저희는 그래도 생각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좀 빠른 측면도 있고 뭐 느린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의료계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아까 이제 좀 질문도 주셨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과연 이런 환자용 플랫폼하고 연결하는 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네. 그런 부분은 좀 빠르기도 했었고 빠르기도 했었고. 예. 하지만 또 그 블록체인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네.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DID 개념 같은 게 저희 처음 생각할 때부터 완전히 DID를 도입하겠다 이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만드는 개념이 DID랑 맞아 떨어졌었고 DID를 도입하면 표준도 만족하고 다 해결이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중간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늦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아주 빠르지도 못했지만 아주 느리지도 않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창업한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라면 언제였어요? 어려웠던 순간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많았겠죠. 네. 앞으로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일을 뭐 저나 고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분들하고 계속 힘을 모으고 함께 나가는 시스템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함께 하다 보면 또 뜻이 맞지 않아서 나가기도 하고 또 뜻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사람 찾고 그분들하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직원은 총 몇 명이에요? 저희 한 45명 정도 됩니다. 45명. 작지 않은 규모네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많이 필요로 하고. 회사도 45명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커 나가면서 네. 체계 갖추기 위해서 저희도 공부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이제 진통도 겪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로서 이 메디블록은 궁극적으로 어떤 회사로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저희는 뭐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료계 뭐 토스, 의료계 구글. 의료계 토스, 의료계 구글. 네. 네. 구글이 어떤 서비스하고 뭐 검색하면 다 구글 이용한다, 뭐 유튜브 이용한다, 지메일 이용한다 이런 것들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분야에서는 그게 그냥 탑이고 네. SNS 하면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그거 말고도 좀 몇 개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 관리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하면 어쨌든 이제 메디블록 플랫폼 하에서 네. 뭔가를 쓴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순간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관을 설립한다. 네. 그리고 이제 최첨단 의료정보 시스템으로 교체한다. 그럼 메디블록 제품으로 쓴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순간을 계속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고 계속 전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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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런 회사 만드시길 바라고요. 네. 사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이 뜨겁고 또 그만큼 또 논란도 많은 이 블록체인 분야 또 이 의료 정보 관리 분야 이 일선에서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계신 메디블록의 이윤솔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고 제가 오늘 대화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이 기술 기반 위에서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진정성을 느끼는 한편 또 굉장히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겠고 예,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또 난관을 헤쳐나가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분발하시고 예, 힘내셔서 좋은 서비스 또 좋은 기술 개발로 좋은 회사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